이번 리모델링은 사연도 사연이지만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스타일의 집이라서 사실 공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어떤 집일지 의뢰서를 바로 읽어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노인이 된 엄마심과 성인이 된 자식 6인데요. 이 6명은 모두 남심이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고 싶어서 계속 낳다 보니까 남자아이만 6이 됐다고 하는데 첫째, 둘째가 쌍둥이, 다섯째, 여섯째도 쌍둥이라고 하세요. 남자아이만 6을 키우느라 심생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이 엄마의 꿈은 자식들이 잘 자라서 집안을 명문가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명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도록 시크하고 검은 집을 지었는데 자식들이 그 집에 어울리는 커리어맨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요. 효율적인 방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는 2개밖에 없는 화장실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고 요리 공간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노인이 된 엄마심을 위한 악기 연주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건물이 2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건물을 잇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하늘 다리를 좀 더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원하는 스타일은 원래는 명문가를 꿈꾸면서 시크하고 일 잘하는 잘생긴 저승사자가 살 것 같은 집 분위기로 살리고 싶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집보다는 또 고풍스러우면서 밝은 분위기도 좋을 것 같다고 둘 중에 고민이래요. 그래서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색감은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예산은 10만 시몰레온 정도고 보유 중인 팩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원하는 부지는 빈든부르크의 크럼블링 섬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의뢰인의 집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제가 공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나요? 제가 예전부터 빅토리아풍의 양식으로 건축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댓글이나 의견들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는 거기도 해서 흐린 눈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사연이 또 클래식한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리모델링을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외관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깔끔하고 그 저승사자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시크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는 게 아주 외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붕도 멋지죠? 원래 이 집이 빈든부르크의 크럼블링 섬에 있긴 했는데 여기 20에 20짜리 조금 작은 부지에 꽉 차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옆으로 집을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바로 앞에 바다도 있어서 훨씬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집을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 하늘다리예요. 하늘다리를 좀 더 예쁘게 꾸며달라고 하셨는데 두 집을 잇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뭔가 휴식을 할 수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메인동부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체스 테이블이랑 놀이 테이블이 있네요. 난로 앞에 TV가 없다. TV가 없고 이렇게 335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피아노도 있는데 엄마심을 위한 연주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관문 옆에 주방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넉넉한 조리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요리를 하려고 들면 누가 냉장고를 쓰고 있고 누가 가스를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요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다리가 있네요. 노인이 된 엄마심이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사다리를 올라가면 바이올린이 있고 바로 이렇게 큰 침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엄마심이 쓰는 침대 같은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외관도 그렇고 EA의 기본 집 스타일 같다고 느껴져요. 방이 엄청 작게 쪼개져 있는데 방마다 이렇게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트 모양의 구조가 1층, 2층에 다 있잖아요. 이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가구 배치도 힘들고 좀 좁게 느껴져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 넓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다리를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침대가 있는 게 되게 재밌고요. 이 문으로 나오면 옆 건물로 갈 수 있는 하늘다리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작게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 그리고 싱글 침대가 3개 있습니다. 침대가 스타일이 다 다르네요. 가족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걸까?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2층에는 화장실이 여기 하나 있고요.
1층으로 내려가니까 자식들이 컸다고 했는데 어릴 때 이렇게 활동했던 그림 테이블이 남아있고 책상도 있고 과학 실험대 이런 게 다 그대로 있네요. 지금은 다 자식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안 쓰니까 이 공간을 잘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서재로 바꾸면 어떨까요? 집을 다 둘러봤는데 마당이 좀 휑하다 싶어서 보니까 나무라던가 풀이나 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변이 워낙에 이렇게 예쁘게 나무가 돼 있어서 몰랐는데 클래식한 무드를 살려서 집을 리모델링을 해드릴 거니까 조경에도 좀 신경을 쓰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던 구조들은 집을 좀 넓혀가지고 가구 배치를 쉽게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인이 된 심들을 위해서 각 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한 두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방을 좀 따로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내부는 굉장히 다 어두운 벽지를 쓰셨어요. 집이 좁으니까 좀 더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멋진 풍경이 보이도록 창문도 더 많이 배치하고 내부를 좀 더 환한 느낌으로 꾸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스타일을 또 리모델링으로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최대한 이 스타일을 살려서 빅토리안풍의 클래식한 집으로 공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의 저택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집도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복도나 침실들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넓어지면서 형태가 싹 바뀌었어요. 의뢰를 보내준 룸메님께서 시크한 블랙과 고풍스러운 밝은 스타일 중에 고민을 하셔서 집 전체를 블랙과 화이트로 골고루 섞어서 꾸며봤습니다.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 사진들을 참고해 가면서 외관을 꾸며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적인 건축들을 좋아하지만 이런 저택도 지어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를 살펴볼게요. 견고해 보이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사 전의 집은 들어섰을 때 온통 검은색이어가지고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승사자의 집을 의도하셨지만 이 집에 사는 가족들이 이제 막 청소년을 벗어난 심들이잖아요. 그래서 현관 앞쪽이랑 식사 공간을 이 집에서 제일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주고 싶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릇장도 배치를 해줬습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지나면 확 넓어진 주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둥그런 구조가 카운터를 놓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겹쳐진 부분에 일부 카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뒤쪽으로 더 넉넉한 조리 공간을 준비했고, 스토브도 2개, 냉장고도 작은 걸로 하나 더 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있는데 창문 역할도 해서 개방감을 살짝 더 더해줬어요. 저기는 이따가 나가볼게요. 현관을 지나가기 전에 욕실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1층에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엄마심이 쓰게 될 욕실이라서 커튼 달린 욕조도 배치를 해주고 예쁜 색감의 카운터도 놔줬습니다. 공사 전의 집은 저택의 형태이기는 했는데 방을 이어주는 복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복도의 비중을 좀 두고 공간을 분리해줬는데요. 곳곳에 거실 의자도 두고 복도 한켠에는 공용 컴퓨터를 배치해줬어요. 명문가 느낌으로 여기저기서 받은 자격 문서들도 자랑할 수 있도록 벽에 장식을 해줬습니다. 뒤로 돌면 체스 테이블이 있고 가장 안쪽을 보시면 색감이 확 어두워지는데요. 이곳은 원래 엄마를 위한 악기 연주 공간만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연주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파를 배치해줬습니다. 바닥재나 커튼까지 확 어둡게 해주고 난로를 켜니까 오히려 엄청 아늑한 분위기가 됐어요. 여기서 차도 한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1층의 미니멀한 거실입니다. 다시 반대로 쭉 나가볼게요. 이 앞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데 계단 밑 공간을 와인 냉장고처럼 꾸며줬어요. 부잣집 같나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방이 엄마심의 침실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엄마심의 방은 이 집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근하고 색도 정말 많이 쓰인 침실이에요. 노인심이 된 엄마에게 편안한 공간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 공사 전에는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침대가 있어서 사생활이 절대 없었을 것 같은데 1층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푸른빛의 가구들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에서 나갈 수 있는 큰 문이 있는데요. 아까 주방에서 보신 문과 같습니다. 저는 재배용기랑 꽃꽂이 작업대를 뒀는데 여기는 심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널널한 곳이어가지고 야외용 소파도 두고 쓰레기통도 이쪽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우편함들이 외관이랑 영 안 어울려서 집 뒤쪽 계단 아래에 우편함을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와인 냉장고가 있던 계단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블랙과 화이트를 골고루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층은 거의 어두운 자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 복도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죠? 우선 왼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문이 3개나 있는데요. 검은색 문으로 들어가서 침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싱글 침대가 2개 있는 쌍둥이 심들의 방입니다. 너무 칙칙하지 않게 꾸미기 위해서 파란색 커튼으로 색감을 더해줬어요. 이 구조가 창문이 많다 보니까 커튼이 벽지 역할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중간에 TV장도 놓고 게임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룸 같기도 한 2층의 첫 번째 침실이었습니다. 아까 본 문 중에 중간에 있던 투명한 문은 3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뭔가 다락방이나 창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사다리였는데 살짝 반전이 있는 꽤 고급진 침실입니다. 오렌지색 커튼에 채광까지 더해지니까 엄청 따뜻한 분위기죠? 그리고 요거는 룸메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만들어본 베드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간 차지도 덜하고 가구 배치가 되게 쉽더라고요. 원룸 꾸미기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층 복도로 내려왔습니다. 계단 올라와서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가볼게요. 2층에는 욕실이 2군데 있어요. 공용으로 쓰기 좋은 욕실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래봬도 8칸이나 되는 꽤 널널한 욕실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깔끔한 2층의 첫 번째 욕실입니다. 1층에는 가장 안쪽에 미니 거실이 있었는데 2층에는 침실로 공간을 활용해줬어요. 가구들이 다 벽에 붙어 있어서 꽤 넓어 보이는 침실인데 2층 침대 2개를 각각 배치해서 책상을 아래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책상 위가 너무 텅 빈 것 같죠?
사실 예산이 좀 빠듯해서 이 넓은 집의 컴퓨터는 1층에 하나뿐이에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책상 꾸미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침실에는 욕실이 있어요. 방에 딸린 것 치고는 그래도 꽤 쾌적한 6칸짜리 욕실입니다. 다시 복도로 나왔어요. 2층의 마지막 침실인데 여기는 좀 밝은 분위기라서 방 문도 흰색입니다. 바깥 풍경이랑 너무 찰떡인 색감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다각형 방은 조금 좁은 편이라서 침대도 없어요. 대신에 사다리가 하나 있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고급스러운 침실이 나와서 반전이었다면 여긴 정말 창고스러운 다락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참 좋아하잖아요? 이 집 가장 구석에 그리고 가장 작은 방에 숨겨진 아지트 감성. 간이 침대 하나랑 빔 프로젝터가 있는 3층의 마지막 침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테라스가 2곳 있어요. 여기는 뒤편에 작은 테라스고요. 이 문으로 나가면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넓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의뢰인이 꾸며달라고 했던 하늘다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하늘다리가 있었는데 제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하늘다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이렇게 널찍한 테라스로 변하게 됐습니다. 아들만 6이라는 사연에 당장이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지만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을 잘 몰라서 자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런 양식들은 알지 못한 채로 꾸몄지만 클래식한 느낌과 이 가족들이 원하는 명문가의 집 이미지를 그리면서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사 전 집의 포인트였던 하늘다리가 없어져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